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척도별로 가능한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척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 이제 논문 통계에서 말하는 척도, 자주 쓰이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을 받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통계학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명목척도, 뭐 서열척도, 뭐 등간척도, 뭐 이런 거 있죠. 4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구분이 돼서 논문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SPSS 같은 이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듯이,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명목형이냐, 뭐 순서형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명목형을 질적 척도다, 순서형을 양적 척도다, 또는 이제 명목형을 비메트릭, 그리고 순서형을 메트릭 구조의 척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명목형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본다면, 영원히 또는 잠정적으로 또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거, 변경될 수 없는 성질, 이런 거고, 순서형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명목척도의 대표적인 거, 뭐 영원히 또는 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별 같은 거 영원히 변하지 않죠. 성전환 수술하면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학년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3학년 잠정적으로 변하지 않죠. 뭐 직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시로 바뀌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뭐 생각, 인식,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등간척도요, 등간척도. 근데 등간척도를 통계학적으로는 성질과 같은 명목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메트릭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뭐 우리는 이제 일단 논문 통계에서는 등간척도로 구성된 것들은 대부분 다 양적 척도로 취급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척도들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요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수들이 있는데 전부 다 명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뭐 변수들이 전부 다 명목형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빈도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교차 분석 정도, 뭐 또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수 있겠죠. 특히 교차 분석에서는 고맙게도 카이 제곱 검증을 통해 가지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관계를 유의하지 못하다, 밑도 끝도 없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 없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이 전부 다 순서형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요건 또 할 만한 게 또 많죠. 전부 다 순서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한다면 어떤 연구 목적에 따라서 빈도도 할 수 있어요. 빈도 할 수 있고, 기술 통계 같은 거 하면 좋죠. 기술 통계를 해서 평균, 뭐 표준 편차, 또는 뭐 스큐라든지 외도, 또는 이제 쿼터시스 같은 거, 첨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막 뽑아내면 좋죠. 어떤 분포와 관련된 것들, 뭐 산점도 같은 거 뽑을 수 있을 거고, 3점도 같은 분포와 관련된 것들 뽑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이제 이별량 두 변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별량 상관관계 분석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저 변수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이런 것들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뭐 또 얘는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 구조 방식 모형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인과관계와 관련된 요것들을 이제 인과관계 모형이라고 하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와 관련된 모든 분석들을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명목형하고 변수들이 있는데 명목형과 순서형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거냐면 이제 명목형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얘가 순서형에 영향을 미치더라. 요런 걸 또 보고 싶은 거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더미 변수로 바꿔서 회귀 모형을 하면 되죠. 회귀 모형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또 다른 경우 또 다른 거 있나? 또 다른 게 있나? 물론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목형이 하나 더 있고 순서형이 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요런 관계를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회귀 모형에 투입시키는데 요럴 때 요런 것들을 통제 변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통제 변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순서형이 있고 순서형이 있는데 이렇게 요런 인과관계 모형에서 명목형인 변수가 집단이 두 개인 거라. 집단이 두 개예요. 뭐 남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성별 같은 거겠죠. 성별 같은 거를 여기 이제 이 경로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 뭐 요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하죠.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모수치 비교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등가제약 그 다음에 약자는 등가제약 비제약 모델 요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뭐 대충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반대로 순서형이 앞에 있고 명목형이 뒤에 있는 경우 요런 경우에 이 명목형이 집단이 두 개냐 또는 뭐 집단이 뭐 세 개 또는 뭐 네 개 또 이런 세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집단이 두 개면은 이제 요런 집단이 두 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뭐 있다 없다 또는 산다 안 산다 환자다 아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별량 변수라고 많이 하죠. 이별량 변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는 요때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인데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항 집단이 두 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이 세 개 이상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판별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순서형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네 번째가 아니구나. 결합되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순서형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네. 순서형이 종속 변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느냐 남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 거죠. 명목형 어떤 질적 명목형 변수죠. 명목형 변수 하나가 있는데 집단이 이렇게 두 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t-테스트를 하는 거고 집단이 3개 이상인 명목형 변수다 이렇게 되면 별량 분석을 하는 거죠. 아노바 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석이 있냐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시장 세분화를 할 수도 있고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교차 분석을 또 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척도에 따라서 쌍대 비교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쌍대 비교 형식으로 이루어진 순서형 척도 형 척도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MDS라고 해가지고 다차원 척도 또는 뭐 AHP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순서형으로 두 번 물어보는 거죠. 하나는 만족도, 하나는 중요도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뭡니까? 중요하다, importance, 퍼포먼스 수행도 IPA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PA 분석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보리치 요구도 같은 거, 요구도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척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로지스틱 분석을 했다면 또 이거하고 또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나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요것들이 요렇게가 맞물려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왔지만 뭐 군집 분석이라든지 분류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 또는 뭐 요인 분석 같은 것들 할 수 있겠죠. 다 순서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하거나 군집 분석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집단 이제 유형화 시키면 하나의 집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명목형이 되죠. 명목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교차 분석을 다른 뭐 개인적 특성이나 이런 거하고 교차 분석을 해서 시장 세분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분석 방법들이 정해지기도 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다 더 많은 분석 방법들이 있고, 또 그 분석 방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논문 통계 분석에서 논문을 쓸 때 연구 설계를 할 때 이론적인 그 배경, 이론적인 근거와 이런 통계 분석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고려하셔서 논문을 설계를 하고 또 통계 분석을 하고 편집하고 해석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